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유화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유화 1년까지 봤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산유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유화라고 하는 것은 산에 피는 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산유화의 주제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대자연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주제까지 이렇게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산이라는 거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피네라고 해서 이러한 내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첫 번째로는 감정을 절제하고 두 번째로는 관조적 태도. 관조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관조라고 하는 거는 조용히 사색 그리고 음미하고 명상하는 것, 그걸 우리는 관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조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갈, 봄, 여름 없이라고 해서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보가 안 맞잖아요. 그죠? 굉장히 음보에 어긋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갈, 봄, 여름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드러나냐면 첫 번째로는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 가을이 여긴데 일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걸로 가을을 표현했기 때문에 생략이 아니라 축약, 그리고 겨울이라는 걸 없앴기 때문에 생략까지 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시적인 간결성, 간결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운율을 한번 보면 얘는 7호조 3음보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7호조라는 일본에서 이제 문학 이론이 들어와요. 근데 그 이론을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바꿔서 3음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봤던 것처럼 아리랑 아라리요라고 하면은 1음보, 2음보, 3음보. 그래서 우리의 민요들은 전부 다 3음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진달래꽃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그 다음에 가실 때에는 이라고 했을 때는 4글자, 3글자에서 7글자, 그리고 5글자로 7호조도 되지만 1음보, 2음보, 3음보로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산에는 1음보, 그 다음에 꽃 피네 2음보, 그 다음에 꽃이 피네에서 3음보에서 1음보, 2음보, 3음보. 근데 음보가 한 줄에 드러난 게 아니라 이렇게 행을 바꿔서도 드러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갈봄, 그 다음에 여름 없이, 그 다음에 꽃이 피네에서 3음보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1년은 산에 피는 꽃이라고 했을 때 꽃이 피었으니까 어떠한 꽃이라는 존재가 생성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그리고 여기 갈봄, 여름 없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얘기는 계절의 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계절의 순환.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듯이 이렇게 계절이 순환하듯이 드러난다 라는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동일 어구가 반복이 되죠. 뭐가 반복돼요? 그렇죠. 여기 꽃 피네, 여기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는 보면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라고 해서 이러한 동일 어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 어구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같은 음이 반복되면 우리 랩에서도 보면 같은 라임이라든지 뭔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운율감을 드러내요. 운율감이 드러난다. 운율감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꽃이 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꽃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효과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은 산에 피는 꽃은, 여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잘못되어 있죠. 여기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라고 해서 여기도 내자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이 내라는 것은 종결 어미가 반복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종결 어미가 반복됨으로써 무슨 효과? 그렇죠. 감정을 절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태도?
관조적 태도를 드러낸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그럼 얘도 한번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음보를 나눠볼까요? 산에 산에 피는 꽃은 1음보, 2음보, 3음보. 그 다음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했을 때 1음보, 2음보, 3음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보까지 한번 먼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이라고 했을 때 산에 산에 얘도 똑같이 아까 꽃이 피어있네처럼 똑같이 동일 시구가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동일 시구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운율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운율감.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는 다른 효과가 있어요. 산에 산에 피는 꽃은이라고 했을 때 산에 산에라고 하니까 산이 하나 여기 있고 산이 하나 또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산과 산의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음보라는 거는 걸음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 없이랑 산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만약에 1음보를 만약에 5초에 읽는다고 하면은 얘는 피는 꽃은 이렇게 하지만 산에 산에 이렇게 되게 하나 하고 쉬어주고 하나 하고 쉬어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산에 그리고 산에라고 하니까는 산과 산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그 다음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만약에 찾는다면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 저만치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거리감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거리감. 자, 거리감으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와 뭐의 거리감이냐면 저만치라고 했으니까 꽃이 피어 있는 거를 누가 보고 있어요? 이 화자가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리감은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거리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그 꽃을 이렇게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멀리서 이렇게 사람이 산에 피어 있는 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감은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꽃과의 거리감. 그러니까 원래 꽃이 혼자 피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데 거기와 여기와의 거리감. 이것도 역시 저만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다 뭘로 혼자서 피어 있으니까 고독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고독은 이 꽃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새라면 혼자 있는 새라면 날아가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이 꽃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독이라고도 하지만 아까 봤던 우리 근원적 고독이라고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한 거를 정리해두면 저만한 거리를 두고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 그러니까 이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혼자 멀리서 꽃이 피어 있어서 혼자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고독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저렇게 저처럼 해서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도 있는데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리감은 첫 번째 거리감은 인간과 자연 간에 내가 꽃을 보고 있는데 꽃과의 나와의 거리감이 이만큼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여기 꽃 무리하고 꽃 하나의 무리하고의 거리감.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하면은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도 혼자서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게 바로 근원적 고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삶이 지치고 너무 힘들 때 친구들하고 다 노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혼자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감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라고 했을 때 이 저만치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그리고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보면 여기 사람이 있고 이곳에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 거리감이 아까 얘기했던 저만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화자와 대상, 꽃과의 거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고독의 정서환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봤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김소월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김소월과 의사소통이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김소월 어렸을 때부터 혼자인 게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담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연 같은 경우에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고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산유와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년에서는 꽃이 피는 그래서 산에 피는 꽃, 존재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년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라 그래서 존재의 고독, 그리고 3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3년도 제일 먼저 음보부터 나눠볼까요? 음보부터 나누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1음보, 2음보, 3음보, 그 다음에 꽃이 좋아 1음보, 산에서 산호란에서 1음보, 2음보, 3음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보로 한번 나눠봤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점은 여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내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한다. 그럼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감정을 절제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들끼리 다 같이 옷을 사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옷 사고 나와서 나 옷 입으니까 어때? 그랬더니 이쁘네. 이러면은 어때요? 진짜 감정이 절제돼 버리죠. 그죠? 그런 거랑 선생님이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절제. 그리고 두 번째는 관조적 태도. 이 관조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렇죠. 조용히 사색하고 음미하고 명상하는 것.
그래서 이 내의 반복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까지 잠깐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3년 한번 볼게요. 3년을 보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라고 했을 때 산에서 작은 새가 울고 있대요. 근데 그 작은 새는 뭘 하고 있냐면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꽃은 아까 어떤 존재였어요? 그렇죠. 고독한 존재. 이 고독한 존재가 좋아서 이 작은 새도 살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작은 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꽃이 좋아서 작은 새가 혼자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진짜 작은 새가 만약에 산에서 있는 걸 보고 아, 쟤도 고독하게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독하지 않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독하다는 거는 누구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이 화자. 아까 어떠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이 작은 새한테 이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네 집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갔어요. 근데 막 뛰는 걸 보고 아, 강아지도 기분이 좋아서 뛰는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는 강아지가 진짜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의 감정을 강아지한테 투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은 새는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한 대상으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작은 새라는 거는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왜 거기 울고 있냐면 꽃이 좋아서 거기서 울고 있대요. 그래서 이 꽃이 좋아서 울고 있는 이 작은 새는 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산에서 살고 있는 거는 이 산이라는 거는 아까 누가 좀 외로운 거예요? 화자도 외롭고 이 사람이 화자도 외롭고 꽃도 외롭고, 그리고 또 산에서 살고 있는 이 작은 새도 아마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새는 그럼 외로운 이곳에 왜 살고 있냐 하면은 운명적 고독을 수용하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새도 거기 들어가면 혼자 있고 고독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화자의 감정인 고독과 외로움을 요 작은 새에다가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작은 새가 외롭고 고독한지 알 수는 없지만 화자의 마음이 그래서 이 작은 새에다가도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3년은 산에서 사는 작은 새, 이 작은 새가 존재에 어떠한 교감을 하고 있는 작은 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산에서 꽃이 피면서 존재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2년에서는 그 존재가 굉장히 고독하고, 그리고 3년에서는 존재가 이제 교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4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연은 우리 어디 되게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산에서 꽃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뭔가 되게 비슷하죠. 어디하고 비슷해요? 1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뭐만 바뀌었냐면 피네를 진해로 바꿨어요. 그래서 1년의 피네를 진해로 바꾸어서 동일하게 반복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하고 4연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해요. 수는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밑자.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똑같은 구조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구조가 동일한데, 이 구조가 동일한데 완전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꽃이 진해로 바꿨어요. 이거는 반복하고 있지만 조금 변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수미상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수미상관의 구조를 쓸까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꽃이 피면은 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벚꽃 봤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벚꽃이 폈는데 우리가 벚꽃이 피는 장면도 봤고 지는 장면도 봤잖아요. 근데 다시 내년 되면 또 피고 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1년하고 4년을 똑같이 했냐라고 하면은 반복, 변형하고 수미상관의 구조를 썼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자연의 순환. 자연은 계속 순환되잖아요. 생성되고 그 다음에 또 소멸되고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형태적 안정감. 그러니까 1년하고 4년이 똑같으면은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이 반복되니까 이제 끝날 때구나 하면서 구조적 완결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고,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안정감을 형성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수미상관의 구조까지 봤습니다. 여기도 한번 음보를 나눠볼까요? 산에서 꽃이 내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라고 해서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 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피면은 지고, 그리고 지면은 또 피고, 이런 것이 어떠한 순환적인 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본 내용이 산유화 1, 2, 3, 4연이었는데 그 4연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1년에서는 어떠한 이제 존재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2년에서는 존재가 고독하고, 3년에서는 어떤 작은 새가 존재에 교감을 하고, 4년에서는 또 존재가 소멸이 돼요. 그 소멸되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 1년으로 가서 또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 질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어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상징적인 시어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우리 관계를 한번 보고 이 1, 2, 3, 4연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활동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학습활동 한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2차 수행평가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2차 수행평가는 패러디 시를 짓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조건은 삼음보,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에 종결어미의 반복, 그 다음에 수미상관.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작품을 지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학습은 다 해봤고,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개관을 보면 자유시,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들은 대부분 다 자유롭게 시를 쓰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정시, 그 다음에 성격으로는 민요적. 왜 민요적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얘가 민요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삼음보 때문에 우리가 민요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삼음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삼음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요적인 게 굉장히 전통적인 거라서 민요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관조적. 우리 관조적도 했었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보는 것을 우리는 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조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재는 산에 피어있는 꽃,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시를 쓴 거니까 이게 제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제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적 고도, 그리고 대자연의 섭리,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그 섭리를 이제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과 4년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불렀고, 숫자가 머리수, 그 다음에 미자가 꼬리미 해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돼 있다, 그리고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결음이 내를 반복하여 가군의 효과를 얻고,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결어미에 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한 다음에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사노라네, 이렇게 내를 통해서 가군의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때? 그럼 이쁘네. 이런 거랑 그다음 이쁘다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절제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는 꽃이 피네라고 했을 때는 여기 1음보, 2음보, 3음보가 되겠고, 이거 말고 한 줄에 드러난 걸 볼까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라고 했을 때는 이음보, 이음보, 삼음보 이렇게 한 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 걸 봐도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산에서 그 다음에 우는 작은 새요 하면 이음보, 이음보, 삼음보 그 다음에 꽃이 좋아 산에서 산으로 하네 하면 이음보, 이음보, 삼음보 이 삼음보가 이렇게 한 줄에도 드러나지만 이 세 줄에 걸쳐서 드러난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삼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한다.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작품에 사용된 시어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어만 파악해도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 산을 보면 산은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또 다른 것은 자연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자연의 세계이다 이런 걸 상징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 있는 꽃이 피고 지는 그러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꽃을 볼게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 아주 고독한 존재.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만약에 새였으면 새가 여기 있다가 혹은 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꽃은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한번 피어나면은 무조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 근원적인 고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하는 게 이 꽃이에요. 꽃이 피고 다시 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꽃이 피고 그다음 지면은 다시 나중에 꽃이 피고 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존재로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된 고독한 존재이다. 이 새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외롭게 있는 꽃이 좋아서 산다고 했으니까 이 산에 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외로운 존재겠고, 또 하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이다. 그런 것들이죠. 선생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 강아지가 오늘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면 강아지도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좀 우울해서 데리고 나가면 강아지도 만약에 걷는 게 좀 느리다 그러면 쟤도 나처럼 우울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감정을, 나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시어를 찾아봤어요. 산, 그리고 꽃, 그리고 새까지 이 세 가지의 시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앞 시간에 이론으로 배웠던 게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면 내용이 뭐냐면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아주 관조적으로 바라봐요. 멀리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냐면 형식적으로 드러낼 때는 뭔가를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는 형식을 보면은 종결음이 내를 반복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쁘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내며 감정의 절제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종결음이 내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이렇게 관조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대자연의 원리. 그게 생성됐다가 또 소멸되고 이러한 대자연의 원리를 계속 이제 나타내는 형식을 보면은 1년과 4년이 수미상관. 그러니까는 1년에 만약에 피내라고 돼 있으면 4년에 지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 지내가 피고. 그래서 똑같이 이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